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린 양이라고 하시는 타이완의 작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양력을 보니까 린 양이라고 하는 이분은 1924년생이세요. 그래서 2019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 60년간 어린이 책을 쓰고 번역하고 연구한 타이완 아동 문학계의 대두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출판사는요, 글 항아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 이 책 역시 이번에 제가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 책의 그 홍보 문구를 보니까 가족을 다룬 최고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살부터 99살까지 읽는 책, 세대를 뛰어넘는 책, 반세기 동안 160쇄를 찍은 타이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민 도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 이제 조금 의심 반 또 의문 반 그렇게 이제 가지면서 이 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완이라는 그 곳의 그 정서 그리고 또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뭐 제법 또 시간이 또 흐른 그런 어떤 책인데 과연 이 책이 읽었을 때 내가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나에게 어느 정도 많은 공감을 주면서 빠져들게 할 책일까? 나한테도 그런 느낌을 줄까라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봤는데 보면서 그런 어떤 그 의심이 다 깨어지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이 저자이신 린양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그 자신의 그 가족에 대해서 이제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녀들, 세 자녀와 또 아내와 그리고 이제 반려견 한 마리와 이제 보내는 어떤 그런 가족 속에서의 보내는 그 이야기만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재롱 부리는 것,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벌어졌던 어떤 그런 아주 사소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아주 묘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 베스트셀러가 된 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런 책 저도 이렇게 봤지만, 도대체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라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좋은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책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이렇게 빨려들게끔 하는 그런 아주 묘한 그 작가의 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 책, 린양이라고 하는 이 저자, 이분의 그 글도, 어, 저희 세대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앞세대를 살아가신 분이지만 그가 이제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그 자녀들을 향한 어떤 그런 소소한 그 사랑과 또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서술하고 기술한 게 제 느낌에는 마치 그 KBS 뭐 다큐멘터리죠. 그 인간극장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아, 그래, 나도 내 딸들을 키울 때 이런 느낌이 있었지. 내 딸들의 그 막 어렸을 적, 애기였을 때 그런 어떤 기억도 막 떠오르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아주 상당히 이렇게 막 좀 빠져들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면서 저는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나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하는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제가 이 책을 보았는데요. 이 책 뭐 역시 제가 다 또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한 네 곳만 제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면 저자가 이제 처음으로 그 자신의 가정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타이페이의 우기다. 활짝 웃는 날이 연중 가장 적은 시기. 그런데 우리 아기가 바로 이런 때에 세상에 왔다. 이 축축한 지구에서 아기는 어느덧 보름을 보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새까만 눈동자로 눈부신 햇빛도 휘영청한 달빛도 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아기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느낄 수나 있을까라고 이렇게 쓰는 이런 아주 그 작은 대목. 그 어떤 그 아빠로서 그 딸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랑이 이 작은 그 어떤 그 글귀 속에 너무나도 아주 그 깊이 묻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타이페이의 그 우기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활짝 웃는 그런 어떤 횟수도 가장 적은 그러한 시기에
바로 이제 자신의 그 가정에 아기가 이제 처음으로 찾아와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축축한 지구에서 아기는 어느덧 보름을 지냈다라고 하는 이런 대목들. 네, 그러면서 반짝이는 새까만 눈동자로 눈부신 햇빛도 휘영청한 달빛도 보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아기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느낄 수나 있을까? 예. 뭐 이런 그 대목에서 잔잔한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아빠의 사랑이라 그럴까요? 그 심정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자가 이렇게 또 글을 썼습니다. 서서 자거나 엎드려 자는 동물이 대부분이고 매달려 자는 동물도 몇몇 있는데 오직 사람만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누워서 잔다고. 하지만 사람의 적응력은 참으로 대단해서 피곤하기만 하면 서서, 앉아서, 누워서 다 잘 수 있다고. 그러니 이 문제로 잠 못 이루지 말자고 말이다. 라는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참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간혹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 자거나 엎드려 자는 동물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매달려 자는 동물들도 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그 지구상의 그 생명물 가운데 바로 이 오직 사람만이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누워서 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또 적응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피곤하기만 하면 서서 잘 수도 있고 앉아서도 잘 수도 있고 누워서도 잘 수 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말자고 염려하지 말자고 뭐 이렇게 이제 격려해주는 이런 대목이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제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낭독해드릴 부분은요. 그 저자의 그 필력이 참 아주 편안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빨아들이는 아주 그 대단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으면서 책을 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특히나 좀 이렇게 아주 철학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깊게 좀 고민을 하면서 집중해서 봤던 대목을 한번 여러분들께 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먹이기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아이는 먹여서 키운다. 엄마 젖을 뗐지만 아직 젓가락은 들지 못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누군가 먹여주는 상황을 한껏 누린다. 먹인다는 말에는 위대한 뜻이 있다. 먹인다는 건 조그만 은빛 숟가락에 생명의 음식 한 입을 담는 것이다. 먹인다는 건 자애로운 손이다. 예전에는 칼이나 붓을 들었던 손으로 작은 은 숟가락을 들면 그 손은 고결한 빛을 내뿜는다. 먹인다는 건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다. 숟가락을 든 손은 추앙받고 찬양받아 마땅한 무한한 인내심으로 사랑의 고통을 참고 견딘다. 누가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아이는 선대의 사랑을 흠뻑 맛본다. 아이는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써가며 이 인생 단계를 최대한으로 늘린다. 가능하다면 다들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아먹고 싶을 것이다. 먹이는 이야기는 대단히 풍부하다. 먹이는 일에는 인류의 모든 사랑과 온기가 들어있다. 석양이 깔린 대문 앞, 어린 손자가 계단에 앉아있고 할아버지는 작은 걸상에 앉아 밥 한 그릇과 작은 숟가락 하나를 들고 있다. 노인이 아이를 먹이는 광경.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인류의 모습이다. 그런데 수많은 할아버지와 수많은 아빠는 먹여본 경험이 없다.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겉만 들었지 작은 손가락을 들어본 적 없는 손은 진정으로 위대한 손이 될 수 없다. 분만 들었지 은빛 손가락을 든 적 없는 손은 진짜로 불우한 걸작을 남기는 손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먹인다는 것, 이 먹인다는 것은 먹는 사람에게 이 입장에서는 그 생명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 먹이는 일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 바로 자기의 그 자식이 젖을 떼고 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로서 이제 그 자식에게 먹여주는 일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행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숟가락에 작은 그 음식을 살짝 떠서 그 작은 아기의 입안에 그걸 이제 후 불어가지고 넣어주면서 먹여주는 어떤 이런 일을 이 저자가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어떤 먹여주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대목. 그리고 누군가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아이는 선대의 사랑을 흠뻑 맛보게 되는 것이다. 예, 이런 대목이 저는 아주 참 뭔가 그 철학적인 사고도 숨어져 있는 듯한 강렬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수많은 아빠는 먹여본 경험이 거의 없다. 예, 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애석한 일이죠, 그죠? 그래 저도 이제 그 딸을 둘을 키웠지만 우리 딸들이 어릴 때 이제 젖을 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뭐 밥을 먹여줬던 일이 요 글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었구나. 아빠가 때론 자기 자식에게 밥을 먹여주는 일. 물론 엄마가 그 일을 거의 다 감당하지만 아빠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개인적으로 저는 받으면서 이 대목을 아주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이러하다. 큰 바늘이 한 바퀴를 가면 작은 바늘은 한 칸을 간다. 나아감은 변화를 만든다. 변화는 곧 나아간다는 증거다.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변화하라, 변화하라, 변화하라.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예. 이 대목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어떤 메시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큰 바늘이 한 바퀴가 돌면 작은 바늘이 한 칸을 움직이듯이 바로 이 나아감이라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가 곧 나아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그것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마치. 그리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해라, 변화해라. 모든 것이 결국엔 잘 될 것이다. 예, 뭐 엄청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날 그 삶에 지쳐서 뭔가를 포기하려고 하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에게 뭔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 책을 보는 내내 이 대목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 저자의 글은요, 이 산문이고 뭐 에세이 형식이지만 보다 보면 정말로 이 독자들이 이렇게 좀 빠져들게끔 아주 편안하게 그 글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그 필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 가정이란 이 작은 울타리, 어쩌면 이 가정이란 울타리가 가장 거대한 울타리죠. 이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이렇게 책 한 권 전체에 다 채워낼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어떤 놀람과 또 그런 어떤 감동을 받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책은 저같이 이제 중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어릴 때 어떤 이렇게 키워왔던 그런 추억을 되뇌이는 어떤 의미로 한번 보다 보면 마음이 뭔가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좀 더 못했을까라는 후회감도 오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책인 것 같아서 뭐 중년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그 글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쓰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 글을 쓴다라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저자의 글이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남들이 뭔가 내 글에 주목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배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저자의 이 책을 좀 정독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글 쓰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책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책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